안녕하십니까. 2장 4절 숫자와 문자열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문자열을 어떻게 취급하고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실질적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들을 배울 것이고 문자열의 포맷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포맷 함수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대소문자 바꾸기, 즉 입력된 문자열의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 싶거나 소문자로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빈 공간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자열의 왼쪽, 문자열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되어지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뭐 이런 거, 이 문자열의 어떤 특성 알고 싶을 때 is 뭐뭐뭐 요거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앞에다 써서 그것이 뭐 알파벳이냐 숫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문자열에서 원하는 어떤 문자나 이런 내용들을 중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싶을 때 find나 rfi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자르고 싶을 때, 문자열 있으면 이렇게 잘라낼 때, 뭐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 10, 23이다. 이러면 80년 10월 23일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연도를 잘라내고 싶다.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이럴 때 스프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잘라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SPLIT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확인 문제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맷 함수, 어퍼 함수, 로우 함수, 스트립, 파인드, 인, 연산자, 그 다음에 스프릿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거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죠. 자, 문자열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의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내가 써야 될 함수들을 쭉 보여줍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데 메모장 같이 간단한 편집기에서는 이런 것이 없지만 뭐 통합 개발 환경으로 프로그램 언어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뭐 프로그램들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를 외우지 않더라도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 대충 알고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걸 찾아서 쓰기 때문에 그 함수명의 오타로 인해서 에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에러 없이 빨리 원하는 함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개발 도구, 개발 환경으로 코딩을 했을 때 코딩 속도라고 표현하면 좋고 코딩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중괄호 안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과 20이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5개의 중괄호가 있죠. 그럼 5개의 숫자가 각각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된 이 변수는 문자열이 됩니다. 즉 여기에선 숫자였지만 이 포맷 함수를 통해서 얘가 결국은 뭐예요? 문자열 변환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str 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는 거죠. 자, 포맷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5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여기 가로 안에다 중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자를 쭉 있다가 중간에 여기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요거는 세 개의 숫자를 각각에다 집어넣는 거고, 요 경우는 숫자와 문자와 숫자를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문자열이 쭉 있는데 특정한 부분만 숫자가 들어가고 그 숫자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숫자가 들어간다.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프로그램 코딩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포맷을 맞출 때 요 포맷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괄호가 두 개 있는데 입력되는 변수가 뭐 숫자가 5개 있습니다. 요것이 많이 있으면 그냥 집어넣고 부족한 건 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3개 받겠다고 했는데 2개만 있다. 이럴 때는 인덱스 개수가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플 인덱스 아웃 오브 렌지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왼쪽 거의 개수가 오른쪽 거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원래는 같은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작아도 에러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숫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출력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콜론 다음에 D라고 되어 있으면 디시멀이란 뜻인데 이게 십진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십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2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D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거 숫자, D 앞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만큼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칸을 만들어 놓고 5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부터 쓰게 되면 5칸 만들 공간을 마련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D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 5칸 만들면 오른쪽에서부터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뭐 흔히 얘기하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5D고 지금 52라고 돼 있으니까 52가 오른쪽에서 52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몇 칸이 남아있냐면 3칸이 공백이 남아있습니다. 10D라고 돼 있으니까 뭐 10칸 잡아놓고 52를 썼으니까 이 앞에는 8칸이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0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다면 뭐냐면 그 공백에 0을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칸을 잡았는데 0을 채워라 했으니까 여기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숫자가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실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가. 그리고 0이 공간에 0을 채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002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플러스는 더하기란 뜻이라기보다는 부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52가 원래는 플러스가 없으면 그냥 52 숫자가 들어가는데 원래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는 건데 이걸 생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생략한 거를 생략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플러스 52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2가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라고 해서 플러스 기호를 써라 이 얘기가 아니고 부호를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백이 있고 D를 썼습니다. 자, 기죠. 그러니까 기호 부분을 뭐 하란 얘기예요? 비워놓으란 얘기죠. 플러스일 때는.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그 기호 부분을 쓰는 거고요. 공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공백은 뭐예요? 기호를 넣어야 될 공간을 확보해줘라 이거죠. 여기 공백이 없으면 그냥 52가 바로 앞에 붙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공백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사실 요거랑 그냥 콜론 D라고 하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OD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5칸 잡고 부호는 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52. 그럼 요 앞에 몇 개요? 2칸이 공간이 남는 거죠. 요것도 마이너스 2칸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호가 있죠, 등호. 등호 있고 플러스 OD라고 돼 있으면 부호는 맨 앞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부호는 맨 앞에다 놓고 공백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거 오른쪽 정류 쓰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은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때는 말 그대로 부호가 맨 앞에 들어가고 공백 남겨놓고. 자, 그리고 등호가 있을 때 얘기고요. 자, 등호가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0, 5, D. 플러스란 얘기는 마이너스는 상관없지만 플러스 양수일 때는 플러스 기호를 써줘라 이 얘기고 공백이 생기면 그건 다 0으로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고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정수형이었을 때까지 얘기고 만약에 실수형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실수형일 때는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52.273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왼쪽 정렬을 표시하죠. 근데 15F라고 되어 있으면 15칸을 잡고 실수형을 표시하는데 F는 실수형이란 뜻이죠. 프루트형이란 얘기죠. 거기서 오른쪽 정렬을 해줘라 이 얘기고 여기 앞에 플러스는 뭐예요? 부호를 써줘라 이 얘기죠. 부호를 써줬습니다. 근데 여기다 0을 써주면 결국은 뭐예요? 빈 공간은 0으로 채워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15F라고 했을 때 15칸을 잡아서 실수형을 표시해라 이 얘기인데 여기에 점을 쓰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수점 자리 셋째 자리까지 표시한 겁니다. 만약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했으면 여기 0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했으니까 27, 그러니까 27이 들어간 거고 한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반올림해서 올라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소점을 제거해라 라고 했을 때 G를 표시하게 되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뭐 32.010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뒤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쉽게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있어도 같고 없어도 같고 이렇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제거하면 안 되죠. 얘는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중학교 때 유효 숫자 뭐 이런 걸 아마 배웠을 건데 자 이게 자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 다음 자, 어퍼 함수가 있습니다. 어퍼 함수. 자, 어퍼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자열로 입력되어 있는 요 문자열에 문자들이 대문자열도 들어가고 소문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글자는 대문자고 뒤에 있는 건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뭐 제목의 경우 이게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퍼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이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롤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소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어퍼로 하면 다 대문자로 변환이 되는 거고 여기 롤러 하면 다 소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어퍼하고 롤러는 원래 요 A에 대한 요 문자열을 바꿔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A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 보이지만 A라고 하는 상자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요걸 꺼낸다는 얘기는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꺼내서 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비파괴적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퍼나 롤러는 비파괴적 함수이기 때문에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다. 사용자가 문자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자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왼쪽에도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공백이 있을 수도 있죠. 양옆의 공백을 다 같이 없앨 때는 스트립 함수를 쓰고요.
L 스트립 함수는 왼쪽만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 R 스트립은 오른쪽만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공백이 여기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공백을 없애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공백을. 자, 이 문자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출력하게 되면 왼쪽 공백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 스트립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그죠? 문자열의 특성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is 뭐뭐뭐 함수입니다. 문자열이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또는 알파벳인지 숫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함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is al_num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알파벳 또는 숫자란 뜻이고 요거는 알파벳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얘는 yes, no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십진수인지 이게 정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숫자로 인식되는 건지 공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식별자로 쓰려고 하면 숫자랑 문자만 입력하는 만약에 뭐 웹사이트에 아이디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입력받은 것이 숫자와 문자만 있는 건지 특수기호가 있는지 확인할 때 이런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서는 대문자는 입력 안 했으면 좋겠다. 대소문자 구별 안 할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A, B, C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대소문자 구별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사용자는 뭐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가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ABC를 입력했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에는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리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대소문자를 사람들이 섞어 쓸 수 있으니까 입력되면 얘가 대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대문자가 있다 그러면 소문자를 바꿔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경우에만 이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굳이 외워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문자열이 문자나 영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뭐 트레인 A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하고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true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십진수냐고 물어봤으니까 아니 이게 숫자냐고 물어봤으니까 true라고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true, false로 나타나겠죠. 자, find는 문자열에서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찾았을 때 그 찾는 위치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해놓고 find 해서 안녕. 그러면 안녕이라고 하는 요 문자에서 안녕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찾아라 이 얘기죠. 찾으라고 하면 찾았어요. 여기 맨 앞에 있죠. 뭐 두 번 있다고 해서 두 번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뭐냐면 맨 앞에 파이썬에서 맨 앞은 0인데 0.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저장이 되냐면 0이 저장이 됩니다. 위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력하니까 0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R로 돼 있죠. R fi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find는 왼쪽에서부터 검색을 해가는 거고 R find는 오른쪽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른쪽에서부터 검색하니까 안녕 여기 있죠. 몇 번째 있습니까? 0, 1, 2. 인덱스가 2번째에서부터 있죠. 근데 요거 리턴은 2가 리턴되고 그 2가 저장된 것을 출력하니까 2가 나오는 겁니다. 위치를 리턴해 준다. 리턴해 준다는 얘기는
함수가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값을 우리는 리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턴된 결과값이 여기에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연산자. 문자일 내부에 어떤 문자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니까 true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잘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녕하세요 없죠? 그러니까 false가 됩니다. 뭐 아주 직관적이죠. 여기 in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마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L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in입니다. 소문자로도 있어요. 이 소문자인데 이 맨 앞에 있는 애가 대문자로 변환이 된 겁니다. 이거 대문자 쓰시면 안 돼요. 소문자로 in입니다. 스프릿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이렇게 있으면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10, 20, 30, 40, 50이라고 하는 숫자 5개가 연결되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로 보는 이 문자열에서 이 기준을 뭘로 잡냐면 공간을 잡습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잘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요. 자르고 잘라서 결국 뭐예요? 5개가 나오죠. 당연히 이게 자르게 되면 문자열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 문자열이 여러 개 생기는데 그것을 A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A는 사실은 뭐냐면 타입이 뭐냐면 자료형이 리스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료형을 묶어준 자료형입니다. 뭐 나중에 보면 뭐 C에서는 뭐 배열이라고 하는 용어로 배우는데 여기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냐면 자르면 5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5개인 리스트예요. 첫 번째 거에 10이 들어가고 두 번째 거에 20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프리트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타입은 이거 함수가 수행되고 나와서 수행된 결과는 어떤 타입으로 나오느냐? 리스트 타입으로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수에 이렇게 스프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을 때 여기 하나의 문자, 하나의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스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함수를 배울 때 함수의 리턴 타입 뭔지는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나 문자열을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언급했듯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비슷하다. 물론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퍼 롤러, 그러니까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스트립이라고 해서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양 끝쪽만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문자열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공백이 있다고 해서 얘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만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find는 문자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을 때 쓰는 거고, 찾으면 그때 리턴 타입은 정수고, 왜 정수냐면 미치기 때문에, 첨자가 리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되겠죠. 자, 스프릿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자로, 여기는 보통 주로는 이제 공백이 되겠죠. 물론 필요하다면 쉼표가 있으면 쉼표로 기준으로 해서 잘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특정 문자로 잘라냈을 때. 그럼 이거의 리턴 타입은 리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자, 스프릿은 잘라낼 때 쓴다고 했으니까 맨 밑에 거고, 그 다음에 공백을 없앨 때는 요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A라고 하는 곳에 문자열이 들어갈 거고, 요것도 문자열이 들어갈 겁니다. 한 줄을 공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괄호가 3개 있죠. 여기 3개의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출력이 됩니다. 이것으로 2장 4절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